네, 안녕하십니까? 무명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한반도 분단과 이 통일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북한 체제 존속의 비밀,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그 결과 이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지정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강제로 존속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오른쪽 상단에 이 영상 다시 보기 카드를 누르셔서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 유튜브에도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? 이 유튜브에 보시면 이춘근 박사님이라고 계세요. 이 국제관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시죠. 그래서 예전에 이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 한마디로 이 북한 체제 존속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. 이 어떤 사람이 이 북한의 김가왕조 해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? 남북 이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충근 박사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.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. 전문가 맞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북한 체제 존속의 비밀은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던 내용들입니다. 근데 이거를 대놓고 말을 못했었던 거지. 근데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왔어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 한국인들 대부분이 잊고 있었던 한반도 이 분단과 통일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반도 통일의 이 분단과 통일의 비밀은 바로 이거죠. 한반도의 분단은 이 한국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듯 한반도의 이 통일 또한 이 한국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이에요. 이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통탄할 내용입니다만 이 국제 질서에 어쩔 수 없는 참 이 암담한 현실입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. 현실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불만만 토로해가지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은 최대한 이 정해진 시나리오 내에서 이 대한민국에게 조금 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러한 방법,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불평불만만 해서 득이 될 게 없겠죠. 세상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세 가지 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 말씀을 먼저 좀 사전 지식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. 이 첫 번째, 제가 이 김정은 대역설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 시청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정은 가짜인 것 같다.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이게 뭐 저를 이제 편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하는데 제가 마음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은 이 대북이나 국제정세 이 전문가들도 많이 보세요. 그래서 그동안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아닌 말고식으로 던져가지고 사람들 낚으려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도 그냥 뭉개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인정한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게 사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도 뭐랄까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 무명 너도 똑같은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김정은 대역설과 관련해서 이게 왜 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느냐면 이 공산국가의 이 독재 체제는 1인 독재 체제, 1인 독재 체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. 근데 이 독재 체제 밑에 아이들은 따르는 이 간부진들은 치열한 서로 이 상호 감시와 견제 구조를 끊임없는 상호 감시와 견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있느냐면 이익 집단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. 이 이권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조폭 집단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. 법이 없습니다. 이 공산 독재 국가는. 그래서 반드시 이 밑에 이권이 있는데 김정은 대역이 활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. 반드시 김정은 본인이 살아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인 독재 체제 밑에 있는 이 간부들의 상호 감시 체제를 뭐 언제까지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대역을 세웠다 그럼 그 뒤에 허사업이 세워놓고 조정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세력도 단순히 그냥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쪽으로
그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는 서로 뭐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반드시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내 밑에 애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알 수밖에 없겠죠. 이거 뭐 좀 이상하다. 그리고 이 밑에 애들도 아니 이런 이권에 그 이권을 다 뺏겼는데 김정은 이게 대역이다 그러면은 뭐 이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대역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김정은 대역이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김정은 본인이 살아서 활동을 했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. 한마디로 이제 경우 차원에서 이제 쓰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랑 이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역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자체가 좀 약간 좀 이 공산 체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독재 체제는 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대역이면은 더 이상 이 구조가 이 진행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그 대역이 잠시 잠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뭐 망명을 한다거나 또는 이 갑자기 뭐 죽어가지고 다음 지도 체계를 갖추기 전에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쓸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최대 6개월을 넘지는 않습니다. 그 이상 되면 결국은 이 밑에 붙어 있는 이권들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폭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김정은 가짜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가짜설에 대해서는 입장이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그 추가적인 이유인데 그 국제 정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. 북한 체제 존속의 비밀. 북한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국의 필요에 의해서 떠받들어지고 있는 그런 체제다. 체제 붕괴를 막아주고 있는 체제다.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그 김정은이라는 인물 자체도 대여까지 썰 만큼 그런 인물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가 허수아비에 좀 가까운 그런 인물이에요. 지금 이 김정은이 적장자도 아니고 적장자가 따로 있죠. 그 첫째 부인의 아들 김정남. 그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적장자도 아니고 이 그 그것도 세컨드의 장남도 아니고 그 위에 또 형이 있죠. 김정철이라고. 그 거기다가 심지어 이 줄기는 뭐 백두혈통 얘기하는데 뭐 항일운동을 했다 김일성 일가가 지금 이 그 엄마인 이 고영이는 그 북한에서 그토록 좀 천대를 받는 째포 제일동포입니다.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정통성이 좀 없어요. 이게 뭐 적장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컨드에 뭐 장남도 아니고 위에 형들 다 있는데 이 형들이 그 다 이 기부업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대권을 잡게 되었고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뭐 이 뭐 항일운동은커녕 후지산 줄기입니다. 후지산 줄기.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들면은 명분이 좀 없어요. 아무런. 그러니까 이 위에 형들이 그 시한부 이 인생이라는 거 알고서 다 이제 그 털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대권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굳이 이런 그 허수아비에 가까운 인물 때문에 대여까지 써야 될 필요를 전혀 저로서는 못 느끼겠습니다. 차라리 집단 지도 체제로 가든지 다른 인물을 써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지. 글쎄 그 대역 써가지고 이 주변국에서 원치 않는 시기에 난데없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그 불안한 시스템을 안고 가려고 할까요?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부정적이다. 이런 말씀도 추가로 좀 드립니다. 참고로 이 중에서 이 김정남이나 김정철 같은 경우는 김정남은 이 두 번째 부인 뭐 그 경호원까지도 잡아들이고 막 그래가지고 뭐 세컨드, 서드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외에 그 남한 출신 그 동거녀 애인이라고 얘기하겠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 정도로 이 일반 그 탈북자들 서민들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지 이 위에 애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. 그 김정남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. 그리고 김정철도 뭐 몸이 아파서 뭐 그 대권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기타 잘 치고 뭐 잘 돈 벌어 잘 다니더만 이 뭐 아픈 사람의 얼굴입니까 이게 그냥 그 죽기 싫어가지고 퉁친 겁니다. 그래서 대권위로 넘어갔고 굳이 그렇게 넘겨받은 김정은을 위해서 대역까지 쓴다. 저는 좀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부정적이에요. 자, 그래서 지난 이 세 가지 제가 이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대역설에 대한 저의 입장 그리고 2025년도 이 통일설이 아니죠. 북한 체제 붕괴설 요거죠. 그리고 이 세 번째 그 김정은
이 불능설에 대한 제가 저의 입장을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김정은 불능설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오늘의 주제죠. 이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듯 이 한반도의 통일 또한 한국인들의 의사나 준비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봐요.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국제 질서를 뭐 등한시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자.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. 저의 입장이고. 자, 그래서 이 반드시 어차피 이 북한 체제는 이 무너질 겁니다. 무너지고 때가 되면은 그리고 이 통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통일은 아니에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? 이런 걸 봤을 때 반드시 이 북한은 뭐 이름이야 뭐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북한 지도자나 북한 주민들의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 경제 개발에 나서야 됩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뭐 온정주의, 뭐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절대 곤란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북한의 상황이 좀 안 좋게 가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의 이 뭐 자력갱생 또는 경제개발 의지가 없어. 그러면 이 뭐 그렇게 살라고 놔두고 우리는 등한시하는 게 이게 답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반드시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북한 지도자가 이끌고 가든 북한 주민들이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개혁개방 뭐 이렇게 뭐 경제개발 나가자고 소리치든지 간에 내부에서 뭔가 이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이 남한은 이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한마디로 하면 이제 투자 개발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가서 이 뭐 걸음마부터 이 경제 성장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줘야지. 이 당장 뭐 사람들 죽어간다고 막 가서 막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큰 이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말씀을 제가 좀 드려요. 자,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 이 40년 동안 그 대한민국은 수많은 이 그 저개발 국가 저개발 국가의 그 개발에 나섰던 그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느 때인가부터 뭐 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막 전문가 행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한반도에 어떤 그 다른 그 이제 그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다른 형태의 그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좋겠다. 이러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뭐 이것도 누구를 또 까는 형태가 되면 좀 곤란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죠. 정말 이 수많은 노하우가 한 40년 동안 쌓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북한 내부의 어떤 그 개발 의지가 있는 지도자들과의 그 합의에 의해서 이게 그 경제 개발로 나가야지 이 일반 아무 지식도 없는 국민들이 잘못하면 이게 온정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페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. 페류나. 한마디로 이 온정주의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. 오히려 영원한 이 북한 주민들을 3등 국민으로 만드는 것을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이 결론은 한반도의 통일은 여러분들이 백날 이거 갖고 고민해봐야 그 답 안 나온다. 국제 정세가 필요한 그 시점에 될 테니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지금부터는 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그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해서 우리 때에서는 안 되겠지만 다음 때에서라도 이 민족 내 화합을 시킬 수 있느냐.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족 통합을 하는 거죠. 민족 통합. 요거를 재통합을 어떻게 시킬 거냐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. 요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내용들은 이 물리적 통일이 영원한 이 남북한 국민들 간의 정서적 분단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정주의. 두 번째, 지역주의. 그 나중에 탈북민과 관련된 제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국힘당의 그 탈북민 대표 뭐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있죠. 그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딱 한마디는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탈북민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졌었는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죠.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북한 탈북민이 아니라 북한 출신의
대한민국 국민이다.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.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. 뭐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뭐 지역주의, 망국적인 이런 지역주의를 내세우거나 뭐 탈북자 지원에 뭐 이익단체장처럼 매달려가지고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안 돼요. 이제는 이 민족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지금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. 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. 그래서 이 도와줘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, 이 굶주린 북한이 버틸 수 있었던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, 그리고 지금 계속 이 한반도 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이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는 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자, 그렇죠.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인 2024년도 1월 달에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 한반도의 이 분단은 한국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듯 한반도의 통일 또한 한국인들의 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한국인들의 준비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이 국제 정세 강대국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필요로 하는 그런 형태로 이 통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자, 또한 이 영상 말고 이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한반도의 분단은 그럼 왜 생긴 거냐? 당시에 한반도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이 반발을 했죠. 그래가지고 이 북진 통일을 이 추진을 하면서 우리 단독으로라도 남한 군인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해서 반드시 분단만을 막겠다 그러면서 쌩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이제 그 강대국들의 강요에 의해서 심지어는 이 휴전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않는 깽판을 치면서 일각에서는 뭐 한국인이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서 이 휴전협정에 참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이 휴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인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걷어차버린 겁니다. 자, 어찌되었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강한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죠. 그런데 이러한 분단이 왔었던 이유는 무엇이냐? 그것은 이 당시에 이 독일의 이 통일이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다. 이런 말씀도 아울러 다른 영상에서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좀 나올 수가 있겠어요. 자, 이 독일이 이 통일이 된 거는 한참 뒤의 얘기인데 1953년도 54년인가요? 이 한반도의 분단은 훨씬 이전에 발생을 했고 독일의 통일은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인데 왜 한반도가 이 독일의 통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이 됐었느냐? 자, 이것은 이 국제 정세 비정합니다. 당시에 이 독일은 분단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이 동독과 서독의 그 왕래가 좀 아주 자유롭다고는 못해도 그래도 왕래가 가능했었어요.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의 이익에 이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. 이제 그 서로 아는 거지. 이 동독 주민하고 서독 주민하고 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이익이 극대화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이 여기서 뭔가 이 교전이 벌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못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의 이익률을 맞춰주기 위한 또 다른 이 분단 국가가 필요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한반도는 분단이 됐고 여기가 이 공산 체제와 이 자유 진영이 부닥치는 그런 이 접경 지역이 되었던 거죠. 한마디로 이 강대국들의 이익을 보장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이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다라는 게 저의 관점인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 이 한반도가 이 통일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? 조만간 이 통일될 거라고 이 확신을 합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 한반도가 지금 이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.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많이 시끄러운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자 우크라이나는 결과적으로 이 분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 뭐 휴전 협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분단이 되고 이 우크라이나는 나중에 큰 발전을
이룰 거라고 봐요. 한국이 발전됐던 것처럼. 그리고 이 폴란드 또한 이 적정 지역인 이 폴란드 또한 같이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 이유는 그러면 이 러우 전쟁은 왜 터지고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왜 분단국가가 될 수밖에 없느냐?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의 이익을 맞춰줄 수 있는 다른 또 분단국가가 필요한 거예요. 이 국제사회의 이 비정한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분단이 될 테고 이대한 이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. 결국 강대국들의 이익률은 보장을 받게 될 거다. 이게 저의 관점인 거죠. 자, 또한 이 한반도의 이 통일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겠죠, 목표가. 결국은 이 경제적인 이 이익이 받쳐줘야 됩니다. 이게 이익이 되니까 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렇게 이룩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북한은 급격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산업 현장을 다녀본 적해볼까 이 개발에 직접 뛰어든 사람으로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북한의 성장은 이 성장 당하는 형태. 그 북한 주민들의 준비 여부나 이들이 원하는 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장을 당하고 개발을 당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. 그리고 이게 이 강대국들의 이 이익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할 거냐? 이 안에는 반드시 이 민족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우려를 하였습니다. 다른 이제 그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경제 성장을 하면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좋아졌으니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.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는 이 기아 상태, 굶주림을 벗어나는 상태까지는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. 근데 어느 시점 들어가면은 이 안에 극심한 내부 분열을 하게 되죠. 그거를 현장에서 저희는 이 오랫동안 이 목격을 하였습니다. 당연히 빈부격차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. 자, 이 북한 또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분명하니 제가 이때 2024년도 1월부터 계속 이제 이 북한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과 남한 주민 간의 이 통합에 대해서 여러 번 통합 시나리오로 이제 그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자라는 제안을 여러 번 하였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들이 다른 지금 이제 그 저개발 국가 이 경제 성장을 시켜준 그런 이 노하우 이 중국이나 이 베트남이나 마찬가지죠. 자, 이런 데서 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이 남북한 주민 간의 급격한 이제 그 민족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물론 강대국들의 입장에서는 분열을 원하죠. 분할 통치. 그 식민지 지배체제 가장 기본이죠. 각자 분할해서 서로 갈등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것. 결국 이 독일 하나 분단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 한반도가 분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되다 보니까 갈등을 이 표출시킬 지역이 필요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대안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선택이 되었다.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렸는데 역시나 이 통일되면 그건 끝이냐? 한반도도 역시나 새로운 이 민족 간의 분열이 예정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제안을 하고 강조를 했죠. 그런데 요에 대한 이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저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좀 다시 들려 드리도록 하고 이 당시에 제가 무엇을 이 요구를 했었느냐 이 민족 통합부 지금 이 통일부는 통일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그 기능은 지금 현재 기능이라면 의미가 없어진다. 그래서 요거를 민족 통합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좀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지금 이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탈북자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을 2010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많이 이제 그 했어요.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
우려하던 대로 탈북자들이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 이 민족 간의 분열을 스스로 만들 죽을 길을 지금 가고 있죠. 자,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탈북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시리즈로 좀 이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. 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탈북자들, 이 종파분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미리 이 말씀을 드리고,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 탈북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를 무슨 전리품 챙기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또는 이 탈북자들끼리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, 막 감싸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, 이 종파분자들, 살아남기 힘들어요.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, 자, 또한 이 한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에서 이 코리아 연방공화국이 탄생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민족 통합이 좀 중요하죠. 이 과정에서 이제 탈북자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었습니다. 그런데 나온 결과는 매우 좀 실망스러워요. 우리 탈북자 중에 김금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지금 이 탈북 지도자 중에 차세대 지도자죠. 지금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, 이 김금혁 씨가 저 얘기를 했어요. 이제 탈북자 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죠. 근데 북한 탈북민 국회의원으로 보지 마시고 이 북한 출신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. 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. 이 민족 간 통합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, 현실은 어떠냐면 이 탈북자들 국회의원 만들어줬더니 어떤 짓 하는지 봤지요. 이게 나중에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텐데 앞으로 좀 지켜보십시오.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탈북자 벼슬 아니에요. 무슨 벼슬입니까? 말 같지 않은 얘기지. 자, 이 나중에 이제 이 적대 계층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이 조선족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대손손 이 대물림이 되는 적대계층이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적대계층이 될 겁니다. 출신성분 굉장히 나쁜 그런 이 집단이 될 거예요.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이 강조를 했습니다. 이 탈북자 정책, 그리고 북한 이 통일 이후에 북한에다가 온정주의 절대 하면 안 된다.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, 그렇죠. 이 온정주의 주장한 사람은 자기는 이익을 봐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온정주의 하려는 사람들이 나오죠. 자기는 이득이 되니까.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민족 간의 분열을 결국은 끌고 들어옵니다.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, 이에 대해서는 이 미국의 입장을 다음 시간에 제가 들은 내용들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 탈북자들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시리즈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고, 지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미국의 또는 다른 서방 세계에 이제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